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곡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명품 곡선도와 싸구려 곡선도 영상을 올리면서 아, 기시공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란 그런 장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장표에서는 이제 그 밑에 부분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이런 존재감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인간, 시간, 공간의 사이간을 메꿀 수 있는 이 중을 어,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그 기시공의 어떤 그 컨텐츠로서 제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공부의 한 방편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적으로 어떤 수행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시공이라고 그 채널에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분석적 심리학과 어떤 통합적 수행관에 입각한 그 입체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하여 한방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그 모토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난번에 그 명품 곡선도와 싸구려 곡선도를 설명을 드리면서는 어떤 그 수행적인 차원에서 통합적 그 수행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외적인 분석적 심리학적인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선 기시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채널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런 이름을 통해서 또 뭐 그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로지 국선도로 이렇게 모든 것을 올리고는 싶으나 제가 국선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롯이 국선도만 올리기에는 너무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좀 자유롭게 모든 걸 좀 다뤄보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선 기시공이라고 채널명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선 기시공, 국선도를 설명을 하지만 물론 이제 도입부는 다 다르죠. 그러나 결론은 기승전결은 국선도입니다. 국선도 중에 올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존재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간, 시간, 공간의 사이를 잘 메꿈으로써 자유롭고 자제하며 자유롭게 살겠다 하는 그런 걸로서 이제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수행적, 통합적 수행관에 입각한 어떤 그런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기혈이 막힐 때는 기점검, 그 다음에 사업이 안 될 때는 시점검, 시간을 얘기하겠죠. 때 절기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가족이 아플 때는 공점검, 이렇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환경, 한 공간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모두 불편하다 했을 때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점검이라고 했고요. 시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용이 되겠죠. 사업이 안 될 때, 우선은 사업이 접어야 될 때, 또는 시작해야 될 때를 알려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점검은 말 그대로 정체성 확립과 조금 외적인 겁니다만 어떤 체질과 체형과 어떤 기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같은 정체성의 어떤 그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해서 타켓,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섭생법과 어떤 기혈유통법, 그 우리로 치면은 이제 곡선기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섭생법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기혈의 어떤 허하고 보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 점검을 통해서 알려주겠다. 해서 이제 기시공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외적인 것이고요. 분석적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통합적 그 수행관에 입각해서 이렇게 그 처방과 진단을 하고요.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겉과 속이 이렇게 내배, 음양적인 어떤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조화롭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기시공으로 합리적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통합적인 어떤 수행적인 차원에서 너무 관념적으로 흐르기 쉬운 것을 또 현실적인 것으로 좀 잡아주고 너무 분석적인 어떤 그런 거 현실적인 거에 매여 있다 보면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수행적인 어떤 차원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고 하는 그런 걸로서 이렇게 정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기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물론 인간, 시간, 공간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기시공, 시공이란 이렇게 정의한 풀이가 여기에 옛말에 일명, 이운, 삼풍수, 사저금고, 오수행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 기는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야 하고 명을 잘 타고나야 된다는 거지. 이제 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쌓여서 이제 절기가 되고 절기가 쌓이면 환경이 되고 하는 그런 것처럼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우선 타고나기도 잘 타고나야 되지만 운을 잘 만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이라 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풍수적 개념이 되겠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와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 또는 좋은 환경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거주를 했을 때 어떤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음덕을 쌓아 공덕을 만들어야 하고 베풀는다는 얘기죠. 베풀 시자거든요. 이게 음덕을 쌓아 베풀어서 음덕을 쌓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여 자신의 내공을 높이라는 말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한 것이 이제 일명, 이원, 삼풍수, 사정고, 오수행이라는 말을 기시공했고 적응공은 베풀 시자로 그 다음 수행은 공을 완수한다. 이렇게 해서 기시공, 시공 이렇게 그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 시자라고 하는 건 베푼다 하는 것은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코칭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한다 하는 걸로서 이제 힐링, 치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설명드린 걸로 내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이 우주에도 빈틈인 중, 우리식으로는 토죠. 실체 체로서는 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토가 있듯이 인간, 시간, 공간에서 빈틈이 있어. 이러한 빈틈을 어떻게 알아, 지키고 유지하며 수용하고 극복하여 자제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이 기시공을 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이제 내적인 차원에서 통합적 수행관의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인 차원으로는 외적인 차원으로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기와 절기의 시간과
환경의 공간의 역학관계를 진단함에 있어 분석적 심리학과 통합적 수행 간에 입각한 입체적 진단과 처방을 통하여 한방을 추구하는 시공이다. 시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칭 힐링이란 얘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명품 곡선도와 어떤 그 싸구려 곡선도에서는 이러한 그 인간 시간 공간의 간을 중을 메꿀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인간의 절기의 시간, 환경적 공간의 역학관계를 진단하는 과연 그것이 과연 뭘로 어떻게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려준다는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저는 항상 이제 조금 가정을 하는데 좀 안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주변에서 또는 가까운 이제 가족들이 저보고 왜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이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항상 뭔 일을 할 때 또는 앞두고 있을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한다는 거죠. 일종의 잘 될 때 안 될 때를 생각하고 안 될 때는 잘 될 때를 생각하고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가장 최악의 상황. 그럼 최악이라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하면은 뭐 있겠죠. 반대적으로 안 될 경우. 그러면 그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최악의 상황 결국은 어디에 귀결되느냐 보면은 죽음이거든요. 결국 죽음에 가서 맞닥뜨렸을 때 과연 그 죽음이란 것을 앞에 놓고 봤을 때는 그 모든 걸림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번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결국은 저를 막다른 곳에 한번 넣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 안 될 게 없더란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그렇게 안 일어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저의 하나의 어떤 일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저의 어떤 습관처럼 돼버린 것이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실제로 닥쳤더라도 생각을 한번 해본 거니까 그냥 한번 가봤던 길처럼 편안하게 그냥 담담히 갈 수 있는 그런 또 그 장점이 있더란 얘기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런 공부를 20대 때부터 과연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 가슴을 뛰게 한 그런 공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빈틈이라고 하는 인중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 이 리듬,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신체 리듬 23일 주기, 그다음 감성 리듬은 28일 주기, 지성 리듬은 33일 주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의 그 경락 그 시스템과 똑같이 흐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의 삶과 또 삶의 그 흐름과 동일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경락도 물론 그 중기그룹 경락, 건군그룹 경락, 원기그룹 경락, 우리가 중기단법, 건군단법, 원기단법 하듯이 이렇게 경락들이 태음경과 양명경, 그 다음에 소음경과 태양경, 그 다음에 고름경과 소양경 이런 식으로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체 리듬도 여기에 처음에서부터 여 끝에까지 이 사이클이 조조기, 그 다음에 고조기가 한 사이클로 보는데 이게 23일 주기라는 거죠. 신체 리듬은. 그 다음에 감성 리듬은 이 한 주기가 28일 주기고 지성 리듬은 33일 주기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지성 리듬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기, 건군, 원기 그 다음에 호흡도 그 장단의 길이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행공, 동작도 어떤 수평적인 차원에서 더 입체적으로 각도가 더 커지고 이렇게 강해지는
어떤 그런 걸로 바뀌게 되는 행동 그 원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뭡니까 의식주에 관계된 어떤 그런 것들 먹는 거에 어떤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 20대, 10대에는 그 다음에 20대에는 어떤 감성 리듬이 발달되고 그래서 어떤 이성과 어떤 성적인 거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지성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0대, 40대, 50대에는 이제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락으로도 봐도 그렇고 우리 삶의 과정으로도 그렇고 굴곡이 있다는 거죠. 조조기가 있고 고조기가 있는데 우리는 고조기를 항상 선호하죠. 좋을 때, 잘 풀릴 때가 이 시간이 고조기입니다. 조조기는 뭔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조기를 안 좋다고 보고 있겠죠. 고조기는 좋고 다 선호하겠죠. 이런 거를. 그러나 동양 철학, 동양 어떤 그런 그 사상에서는 이 중간, 즉 고조기와 조조기가 이렇게 겹칠 때 이 중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바뀔 때, 뭘 시작할 지점 또는 끝날 지점, 어떤 뭔가 바뀌는 지점이 연결되는 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일이란 얘기죠. 보면 오히려 조조기와 고조기는 항상 안 되었을 때는 안 될 줄 알고 있었고 잘 될 때는 또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있었고 근데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하라 하는 얘기가 이런 바뀔 때 중간 지점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서 잘 알려주고 어떤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기 점검을 통해서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어떤 그 정체성을 제가 추구한다고 했듯이 어떤 체질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분명하게 어떤 포커스, 타겟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주고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두루뭉술이해서는 전혀 그냥 변두리는 건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등이 가려운데 허벅지를 긁어준다는 식이 아닌 등이 가려우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정확한 어떤 그런 진단과 처방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체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기공 처방도 나가게 되고 섭생 처방도 나가게 되고 어떤 자기력 처방도 나가게 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너무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간의 빈틈, 시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인데, 이 시간이 쌓이게 되면 절기가 되죠. 우리가 절기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여기에서 이제 소환, 대안,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고 쭉 해서 이렇게 대설까지 이렇게 이제 1월 달서부터 4월, 5, 7월, 8월 그래서 봄,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1년 12개월이 이런 식으로 24절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가 바뀔 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겨울 동안 잘 지내다가 봄이 날이 따뜻하게 풀어지는 때 많이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또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 때,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때 이런 절기가 바뀔 때 24절기가 있듯이 그때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인간 시간의 빈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는 겨울에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창기음 그럼 몸이 좀 차다 했을 때는 반대로 여름이 좋을 거고요. 그다음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겨울이 좋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봄에 태어난 사람 가을이 좋을 수도 있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이 좋고 그러면 여름이 좋은 어떤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이로운 때인가 아니면 해로운 때인가 그것을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주 명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할 때인가 아니면 접을 때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참고로 해서 한다면 우리가 그 임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지 않고 해서 접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작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이 앞서서 시작을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처방을 해주겠다는 것이 이제 시점검이란 얘기죠. 시점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공간의 빈틈 이제 환경적인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이것이 방위도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공간 개념으로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24절기가 있듯이 24 공망이 있다고 봅니다.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환경의 집터라든가 묘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방향이 이런 공망 방향으로 좌향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앉아 있는 방향이 어떤 북쪽을 보고 있느냐 남쪽을 보고 있느냐 뭐 서쪽을 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공망 방향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 가파인망이라는 거죠. 집안이 파산하고 사람이 다 망한다 하는 그런 그 좌양이란 얘기죠. 그래 대공망이 8개 있고 소공망이 16개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집터와 묘터는 빨리 헐어버리든지 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뭐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다는 어떤 그런 좌양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에너지 햇볕을 보면 직진성이거든요. 이렇게 에너지가 가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에너지가 많이 흐르는 방향이 있고 안 흐르는 방향이 있고 나한테 맞는 것이 있고 집터에 안 맞는 터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때가 이제 사주 명리학 같은 경우 타고나는 거에 의해서 운이 좋고 나쁘고 정해져 일종의 약간의 그 숙명론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런데 풍수라고 하는 것은 안 맞으면 내가 헐어버리고 다시 지우고 아니면 나한테 맞는 좌양으로 다시 지을 수가 있으니까 좀 운명론에 가깝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론을 보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희열에 겨운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할 수 없다는 어떤 숙명적인 어떤 그런 사주 명리학에 비해서는 이 형공풍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수술과 같은 어떤 의사로 친다면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그 매력적인 학문이었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려야 결론을 말씀드릴 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라고는 기시공까지 해서 시 베푼다. 이제 코칭적인 개념인데 우리는 베푸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시, 무예시, 법시 위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시는 작은 것이라도 가진 것,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겠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제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나무 불안, 공포, 근심을 없애요.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을 무예시라고 하고, 그 다음 법시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법시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베품, 시가 이제 코칭, 이런 베풀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시공, 시공이 힐링, 즉 치유, 완성 뭐 이런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반대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항상 선악이 있고 청탁이 있고 후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페르소나, 자기의 체질, 체형, 성격, 유형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심기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기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악, 청탁, 후박이 없는 것이 성명정이란 얘기거든요. 정에서는 신이 나왔고 명에서는 기가 나왔고 성에서는 심이 나왔는데 이 성명령을 삼진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진실된 것이다. 이 심기신은 세 가지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이 심기신을 붙들고 평생을 공부한들 이 선악, 청탁, 후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상대적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게 이 그 심기신, 다시 말하면 그 페르소나, 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우리가 그 진실, 자기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을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현실은 진실이 아니나 진실이 아닌 현실을 통해서 진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기신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초월적인 경지, 어떤 성명정의 상태로 들어간 어떤 무선악, 청탁, 무청탁, 그다음 무후박이 있는 경지로 들어가는 매개체 역할이 심기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기신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거라도 자기한테 이득이 있다 그러면 항상 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설명드린 어떤 분석적 심리학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 시간, 공간, 인간의 어떤 기와 절기의 시간과 어떤 그 공간 환경의 그 공간 공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제 그 분석적 심리학을 통해서 하는 기시공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수행적인 차원에서 어떤 심기신을 통해서 성명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어떤 초월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인간, 시간, 공간의 어떤 중을 유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어떤 그런 걸로서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화도 났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은 저한테 그 쌓인 데이터가 한 1000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 못 나가는 사람들 한 100여 명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답을 통해서 과정을 모르니까 한번 과정을 짚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잘 나가는 사람은 참 잘 타고난 사람은 잘 나갑니다. 그러나 뭐 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은 참 기구하고요. 기구하다는 게 꺼릴 기자가 원수구자입니다. 참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도 나고 자기에 대한 그 원망도 해보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수련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심기신의 어떤 그런 욕망적인 차원에서 있을 때는 항상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 수련을 하다 보니까 손바닥과 손등의 차이구나. 그냥 다 수용해버리게 되는. 안 좋은 것도 또 좋은 대로 안 좋은 것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어떤 심리적인 차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일종의 초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하면 어떤 초나라와 올나라가 서로 상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적대국까지요. 그런데 이 올나라에서 초나라로, 초나라에서 올나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중간에 뭔가 초월적인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중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차원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또 이제 추상 너무 또 귀신 씨나라만 까먹는 소리 같은 어떤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이 기시공, 국성기시공이라는 채널로 여러분들께 참 나불나불 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만 뭐 보는 사람이 저는 한두 사람이라도 된다면 제 스스로가 굉장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치지도 않고 그냥 누가 듣든 안 듣든 보든 안 보든 꾸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현실에 과연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수련을 해야 나의 존재감을 조금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인간, 시간, 공간에 대한 공부를 내적으로,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어떤 그 체질에 대한, 체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명리사주, 그 다음 풍수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많은 그런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좀 합리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국성기시공이라고 채널명을 지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